4월 9일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와 미러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상승세에 있는 현 시점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3연승을 달리며 시즌 4승 2패에 도달했으며 미러키는 1승 3패로 뒤처진 시점에서 2연승을 통해 3승 3패 시즌 승률 5할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죠. 세인트루이스는 에드먼, 골드슈미트, 아레나도, 데용, 카펜터, 몰리나, 오닐, 칼손, 웨인라이트로 이어지는 타선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타선에서 해줄 수 있는 기량이 지금 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입니다. 특히 아레나도가 시즌 초반 부진을 거듭하는 듯 했으나 최근 타격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며 시즌 타율을 3할 6푼까지 찍는데 성공한 부분은 매우 세인트루이스에게 고마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반면 미러키의 경우 케인, 히오라, 옐리치, 가르시아, 쇼, 우리아스, 나바네즈, 로버트스, 버네즈로 이어지는 타선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지며 직전 경기에서 이 나바네즈가 교체 출장하며 체력 관리를 했다는 점은 다시 출장을 해서 이 4할 6푼 7리에 좋은 타율을 찍고 있는 시점에 나바네즈의 기량을 미러키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팀 내 스타 플레이어인 이 엘리치가 상위 타선에서 해주는 부분도 미러키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양팀의 선발 투수로는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웨인라이트가, 미러키에서는 버네즈가 선발 투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웨인라이트는 시즌 한 경기 등판에서 1패, 평균 자책점 2.2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성적은 신시내티를 상대로 2.2이닝 만에 7피안타 1피홈런 6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사태를 알렸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웨인라이트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6경기 선발 등판한 22.1이닝 12피안타 6자책점, 평균 자책점 2.42의 기록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브볼과 패스트볼을 주력으로 사용하며 커터를 섞어 던지는 유형의 웨인라이트의 피칭은 커브의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제구에서의 문제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웨인라이트이기 때문에 탈삼진이 문제가 아니라 맞춰 잡는 유형의 피칭이 된다면 미러키 타자들을 상대로 생각보다 다시 잘 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인 버네즈 같은 경우에는 96마일의 패스트볼과 함께 93마일의 커터를 주로 활용하면서 약 67% 투구의 과반수 이상을 빠른 공으로 가져가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거기에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다 보니 이 타자들이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구분하지 못하고 헤매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죠. 많은 구종을 던지는 투수인 만큼 이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이 이 버네즈를 공략하기는 분명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의 최근 지표로도 모든 지표에서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을 거의 기록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결국 베럴타는 이 평자책점 1.41을 만든 이 장타를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타만 조심한다면 분명히 버네즈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 결과를 또다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 상황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마이애미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두는 와중에도 최근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던 조던 힉스를 다시 꺼내들면서 투구수 25개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연투가 아닌 부분이라는 점에서 클러치 상황에 다시 등판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조던 힉스이지만 자원을 조금은 낭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이 세인트루이스였죠.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에는 그 외에도 갈레고스라는 좋은 불펜 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레이에스도 무실점 피칭을 3경기 연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필승조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세인트루이스이죠. 또한 미러키는 슈퍼스타급 마무리 조시 헤이더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에도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는 투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미러키 또한 필승조 자원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선발들이 이길 수 있는 선발들이 나온 만큼 미러키와 세인트루이스가 클러치 상황에서 불펜들을 아낌없이 활용하며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 내일 경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웨인라이트가 신시내티의 강타선 앞에 무너지긴 했지만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 보여준 그의 기량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인 미러키에서도 버네즈라는 상당히 어려운 카드를 꺼내든 입장에서 양팀은 선취 득점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할 것으로 전망되죠. 세인트루이스와 미러키 양팀 모두 연승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두 팀 다 이날 경기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격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중심 타선이 더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기는 하나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로 접근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양팀의 투수들의 기량을 볼 때 불펜 투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로의 접근보다는 언더로의 접근이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인트루이스 경기에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 9일 메이저리그 휴스턴과 오클랜드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휴스턴은 직전 경기에서 LA 엔젤스에게 4대2의 승리를 거두며 연승이 한번 끊기긴 하였지만 다시 승리를 챙겨 5승 1패의 상승 가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반면 오클랜드는 개막 4연전에서 휴스턴에게 수입을 당하고 다저스에게도 수입을 당할 뻔 하였지만 바우어를 상대로 승리를 연장전에서 어렵게 거두며 시즌 첫 승리를 이룩한 오클랜드의 모습이었습니다. 휴스턴의 경우 알투베, 구리엘, 브래그먼, 알바레즈, 코레아, 터커, 디아즈, 스트로, 말도나도로 이어지는 타선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이 구리엘과 브래그먼 그리고 알바레즈의 중심 타선에서 이어지는 이 좋은 타격감들이 휴스턴의 상승세의 기본적인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거기에는 선두타자 알투베의 역할도 빠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반면 오클랜드의 경우 카나가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타율이 2할 2푼 1리까지 떨어졌으며 지명타자로 수비까지 빼주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길 바라는 감독의 모습이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회복된 모습을 못 보이고 있는 게 아쉬운 오클랜드입니다. 카나, 로리, 로리아노, 모어랜드, 체프먼, 톰, 피스코티, 앤드루스, 머피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하위 타선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없다 보니 오클랜드의 타격에서 점수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를 확인한다면 휴스턴은 하비에르 그리고 오클랜드는 어빈이 선발 등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이번 시즌 오클랜드를 상대로 한 경기 등판을 해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4.91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어빈 또한 휴스턴을 상대로 등판해서 한 경기 1패 8.31의 ERA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리턴 매치가 아니라 이제 매치업은 한번 바뀌고 상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경기로서 직전 경기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듯하죠. 이제 어빈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을 상대로 4.1이닝 던져서 7피안타 허용하고 4실점을 하며 내려갔던 직전 경기의 등판이었습니다. 그만큼 휴스턴의 타자들에게 완벽하게 공략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하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3.2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3피안타 맞고 2실점만을 했는데도 조기 교체가 돼서 마운드에서 내려갔던 하비에르였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피칭을 한다면 더 실점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하비에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비에르는 평균 92마일의 패스트볼과 79마일의 슬라이더, 86마일의 체인지업, 그리고 76마일의 커브볼을 던지는 투수인데 그 구사 비율이 슬라이더와 패스트볼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피치 유형의 투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하비에르는 평균 구속이 92마일로 나오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95마일의 패스트볼을 던져주면서 구위가 상당히 올라왔던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2020년도의 지표인 이런 좋은 모습들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은 충분히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어빈의 경우 평균 90마일의 패스트볼과 함께 83마일의 체인지업, 84마일의 슬라이더를 주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너클 커브를 종종 던지긴 하지만 그 공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의 랭킹을 본다면 메이저리그 하위의 성적들이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 시즌 자체에서 활약이 그렇게 없었던 어빈이다 보니 2021 시즌에 직전 경기 등판의 데이터를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어빈의 상태인데요. 평균 90마일의 패스트볼이라고 하지만 92마일까지 최대 구속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균 91마일 정도의 구속을 던졌던 개막 시리즈에서 어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빈의 공은 휴스턴 타자들에게 위력을 보이지 못하는 듯 했고 좌투수라는 강점을 살려서 좋은 투구를 해야겠지만 휴스턴 타자들에게 완벽하게 공략을 당했던 이 어빈의 투심 패스트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에 경계심을 가지고 어빈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 상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휴스턴은 직전 경기를 하루 전이죠. 4월 7일에 치루었고 오클랜드는 바로 4월 8일에 경기를 다저스와 연장 승부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의 불펜은 휴식기가 모두 보장되어 있지만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패틱과 트레비노가 마운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틀 연투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등판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른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지만 이 퍽과 그 다음에 웬델큰을 제외한 나머지 투수들에게 오클랜드의 마운드는 조금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불펜의 과부하를 생각을 한다면 내일 경기에서 오클랜드의 불펜은 휴스턴의 불펜보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난 개막 4연전에서 시원하게 4연승을 내리달렸던 휴스턴이 오클랜드를 이번에 홈구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클랜드는 지독한 연패 행진을 다저스의 바우러를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승리하며 끊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아직 팀 내 타자들의 컨디션을 본다면 이 다시 만난 휴스턴이 높은 벽과 같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선발 투수에서도 어빈은 좌투수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위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휴스턴은 이러한 어빈을 상대로 4.1이닝 동안 7개의 안타를 뽑아내며 혼쭐을 내어준 경험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앞서 언급한 오클랜드의 필승조 불펜의 과부하 상태까지 고려한다면 내일 경기는 오클랜드가 한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접전 상황이 아닌 이상 이 두 명의 패틱과 트레비너라는 핵심 불펜이 또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내일 조금이라도 리드를 휴스턴이 잡는다면 경기 후반까지 그 점수차를 조금씩 벌려가며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휴스턴의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까지 접근해봐도 괜찮을 듯 합니다. 4월 9일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은 나란히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토론토는 2연패를 누적하고 말았고 류현진 선수라는 좋은 필승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단 1득점만을 올리며 2대1로 패배를 하고 말았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였죠. LA 에인절스는 마무리 투수 이글레시아스가 또다시 무너지며 9회 초 결승 투런 홈런을 헌납하며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시미언, 비지오, 비셋, 에르난데스, 게레로 주니어, 구리엘 주니어, 그리처, 패닉, 젠슨으로 이어지는 타선이 구축되어 있으며 게레로 주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타선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 중심 타선의 힘이 많이 빠져 보이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LA 에인절스는 플래처, 오타니, 트라우, 푸울스, 월시, 업튼, 로하스, 스테시, 이글레시아스로 이어지는 타선이 구축되며 이 오타니와 트라웃이 해주는 부분이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비주오, 비셋이 2번, 3번에서 해주는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 이 월시라는 야수 카드가 4할 2푼 1리라는 좋은 타격감으로 LA 에인절스의 타선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현재 시점의 LA 에인절스의 타선입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스트리플링, LA 에인절스에서 캐닝이 선발 투수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스트리플링의 경우 직전 경기 등판에서 1패 방어율 8.10을 기록하고 있으며 캐닝은 이번 시즌 첫 등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스트리플링은 류현진과 전 동료였는데 토론토로 이적하면서 그렇다 할 성적을 잘 못 뽑아내고 있죠. 92마일 패스트볼과 79마일 커브볼, 그 다음에 85마일의 체인지업, 86마일의 슬라이더를 고른 분포도로 던지면서 타자들을 솎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은 지표에서 메이저리그 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으며 이 성적은 2020년 성적과도 매우 유사하게 매칭이 된다는 점에서 작년과 비슷한 기량의 투구를 해주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경기에서 스트리플링에게 호투를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반면 캐닝 같은 경우에는 이 93마일의 페스트볼과 87마일의 슬라이더, 89마일의 커터, 88마일의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고 있으며 간간히 커브를 구사하지만 거의 던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캐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적이 많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스트리플링보다는 이 구위면에서 조금 더 직구에 힘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도 캐닝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14.2이닝 동안 17피안타라는 피안타와 거기에 3개의 홈런을 포함시키는 피장타율까지 기록하면서 많은 기대를 LA 에인절스 또한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불펜들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내일의 경기입니다. 이 양팀 모두 불펜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팀들 중 한 팀입니다.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체도드가 필두로 해서 제일 좋은 기량을 불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며 그 외에도 이 많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을 하면서 타자들에게 이 낯설음을 무기로 하여 이 공을 치지 못하게 이 벌떼야구를 많이 시전하는 좀 그런 유형의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이죠. 그 LA 에인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글레시아스라는 마무리 투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두 번이나 무너짐에 따라 이 불펜들을 더 많이 소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메이어스랑 로드리게스가 그래도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피칭을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슬래거스 마찬가지로 3.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굉장히 괜찮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보다는 LA 에인절스가 그래도 꾸준하게 더 많은 이닝을 더 많은 표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투수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좀 정리를 해보면 타격에서 좀 문제가 생긴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류현진이 7이닝 2실점으로 플러스 피칭을 해줬음에도 토론토는 단 1점만을 뽑아내며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죠. 류현진이 다음이 문제라면 선발진을 걱정도 했지만 이제는 타선의 걱정도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토의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은 3.12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반면 LA 엔젤스는 트라웃과 오타니의 활약에 힘입어 득점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팀의 선발 투수가 모두 안정감을 보일 수 있는 투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 많은 불펜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럴 경우 LA 엔젤스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점이 조금 모자라는 5.89점 정도가 된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죠. LA 엔젤스의 마무리, 이 이글레시아스의 몰락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지지만, 이 게레로 주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의 침묵 속에 이 토론토가 이 매츠와 류현진의 등판일까지 버티는 일은 조금 험난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LA 엔젤스의 승리 또는 차선책으로 이 오버로의 접근을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